자, 오늘은 말이죠. 자율주행의 미래를 놓고 벌어지는 진짜 빅매치, 엔비디아 대 테슬라. 이 두 거인의 정면 대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바로 테슬라였죠. 거의 무적의 챔피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2026년 CES에서 아주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도전자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테슬라랑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실제 도로가 아니라 엄청난 가상세계 안에서 자율주행을 먼저 마스터하겠다는 뭐랄까 이론의 아주 강한 접근법이죠. 이 전략의 이름이 바로 클라우드 투 카인데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가상세계에서 AI를 거의 완벽하게 훈련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똑똑해진 AI를 실제 차에 딱 심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계속 오가면서 끝없이 똑똑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 코스모스라는 AI가 가상세계에서 수조 마일의 주행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알파마요라는 추론 AI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잘 훈련된 AI를 벤츠 CLA 같은 실제 차량의 토르 칩에 딱 탑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핵심인데 실제 도로에서 달리다가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다시 클라우드로 보내서 가상 훈련을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 자, 그럼 이제 디펜딩 챔피언 테슬라를 볼까요? 엔비디아가 이론에 강했다면 테슬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백만 대의 실제 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면서 직접 배우는 그야말로 실전으로 모든 걸 증명하는 방식이죠. 테슬라의 가장 무서운 무기,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87만 시간. 이게 전부 다 실제 도로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른 경쟁사들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칩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자기들이 직접 만들잖아요. 이 수직 통합 덕분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자, 정리해보면 가상세계의 천재 엔비디아와 실전의 제왕 테슬라의 대결 구도가 명확해졌죠. 그럼 지금부터 5라운드에 걸쳐서 이 두 거인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 대결을 이해하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바로 애플 대 안드로이드 구도입니다. 딱 들어맞죠? 테슬라는 모든 걸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폐쇄적인 생태계, 바로 애플 모델이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벤츠든 다른 어떤 제조사든 누구나 쓸 수 있게 플랫폼을 열어주는 안드로이드 모델인 셈입니다.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1라운드 데이터 싸움입니다. 와, 이건 뭐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테슬라가 87만 시간을 쌓는 동안 엔비디아는 이제 막 1727시간. 이건 뭐 거의 KO패라고 봐야죠. 다음 2라운드는 AI의 생각하는 능력인데요. 기술 자체는 사실 둘 다 비슷해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도 테슬라의 그록처럼 연쇄사고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테슬라는 이걸 벌써 1년 넘게 수백만 대의 차에 적용해서 실제 도로에서 굴려봤다는 겁니다. 이 경험치 차이는 무시 못하죠. 자, 3라운드는 속도전입니다. 여기서 또 격차가 확 벌어지는데요. 테슬라는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안에 전 세계 모든 차량의 중요한 업데이트를 쫙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벤츠랑 협의하고 테스트하고 업데이트 한 번 하려면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속도 차이가 결국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번엔 4라운드 센서입니다. 여기서 두 회사의 철학이 정말 완전히 갈립니다. 테슬라는 사람도 눈으로만 운전하잖아 하면서 카메라에만 올인하는 비전 올리 전략을 씁니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안전이 최고지 하면서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까지 있는 건 다 때려 넣어서 중복으로 체크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어떤 날씨에서도 안정적이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드디어 마지막 5라운드, 바로 시장 선점 효과, 즉 타이밍입니다. 이건 뭐 테슬라가 몇 년은 앞서 있죠.
FSD가 대중화된 게 벌써 2024년이고 그록이 통합된 것도 2025년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요? 첫 차가 2026년 1분기에나 나오고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은 2027년부터예요. 이 시간 격차를 따라잡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5라운드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2026년 초 현재 시점에서의 승자는 꽤 명확해 보이죠? 심지어 경쟁자인 일론 머스크조차 CE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기술 훌륭하다.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가 되려면 아직 5년에서 6년은 더 걸릴 거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상세계에서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 도로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온갖 돌발 상황들, 소위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규모, 또 개선의 속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테슬라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다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 기업들의 싸움이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살 수도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한 간단한 구매 로드맵을 한번 짜봤습니다. 만약 2026년 중반에 차를 사신다면 현존 최고의 시스템인 테슬라의 FSD를 즐기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릴 수 있다면 2026년 하반기부터 나올 벤츠 CLA 같은 엔비디아 탑재 차량들의 실제 오너 리뷰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과연 그 데이터 격차를 얼마나 좁혔는지 실제 성능 데이터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결국 이 거대한 대결은 하나의 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완벽하게 통제된 시뮬레이션이 예측 불가능한 실제 경험을 정말로 대체할 수 있을까? 엔비디아는 가상세계가 완벽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고, 테슬라는 지저분하고 복잡하더라도 실제 세상만큼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믿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싸움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